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캡스톤 디자인 중간 발표를 맡게 된 팀 태정태세 팀장 김태화라고 합니다. 저희 태정태세 팀은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공간 정보 활용이라는 주제로 하이퍼로컬 서비스인 지금 어때라는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는 각각의 목차에 들어있는 대로 기획 배경, 주요 기능,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 보완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어때라는 서비스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내국인 재학생과 유학생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서도 이제 충북대학교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실효성을 좀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고 이를 인정하며 아이디어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매일 겪으면서도 좀 불편함을 겪고 있던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이제 학식줄, 카페 자리, 교내 인기시설 같은 실시간 혼잡도 문제였습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는 실시간성이 부족하고 캐치 테이블 같은 예약 서비스는 상업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는 도서관 라운지 같은 좀 비상업적인 공공 공간까지 포괄해 지금 가면 자리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이제 저희 서비스 지금 어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의 목표에 대해서 유저 입장에서 이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캠퍼스 내 공간의 혼잡도를 해결하고 이제 시간 낭비를 해결하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 더 나아가서 팀으로서의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의 졸업 전시회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실제로 운영되어서 100호까지 이어져온 서비스는 없다는 점.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든과 동시에 실제로 운영도 하면서 유저 트래픽 환경에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 졸업작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팀으로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어때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이퍼로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당근입니다. 기존의 로컬 서비스가 청주시 같은 넓은 단위를 닫았다면 하이퍼로컬은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처럼 아주 좁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지오 펜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역들을 하이퍼로컬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인 지금 어때는 충북대학교 캠퍼스 교내와 주변을 이제 하이퍼로컬로 특정하여 운영되는 서비스이고, 단순히 근처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건물 내부의 정보를 다룬다는 점이 저희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이제 MVP와 관련된 주요 기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현장 인증 기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해당 장소에 있는 유저가 혼잡도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저희 과 건물에 있는 사람이 학식당에 있는 혼잡도 정보를 입력하면 안 되겠죠. 무분별한 허위 정보를 입력하면은 무분별한 허위 정보 입력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능이 바로 이 첫 번째 현장 인증 기술이고요. 둘째는 실시간 혼잡도 지도인데, 텍스트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도 UI를 통해서 주변 학식당이나 카페의 상황을 좀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자동 휘발인데, 일정 시간이 지난 정보는 좀 자동으로 파기가 되면서 사용자는 언제나 좀 실시간에 신선한 정보만 얻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MVP 개발 이후에 추가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뭔가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피어 리뷰 시스템으로 다른 사용자의 제보에 피드백을 남겨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리고 빈자리 알림으로 원하는 장소가 비었을 때 푸시 알림으로 알림을 받는 구독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안전 SOS 기능인데, 특정 구역 내부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가능한 초단거리 소통 게시판으로 에브리타임과 다르게 오직 현장성에 집중한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기능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해드린 기능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환경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는 엑스포 기반의 크로스 플랫폼 앱을 사용하고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 환경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서버는 도커를 통해 AW EC2에 배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오나 전략을 사용했는데, 여기 보시면 레디스에는 휘발 데이터 저장이라고 되어 있고 포스트그레스는 연구 데이터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실시간 혼잡도 같은 정보들은 30분 단위로 휘발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레디스에 저장을 하고, 그 유저 정보나 이제 지역 정보 같은 정보들은 포스트그레스QL로 연구 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술 스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유사 서비스들과의 차별점인데요. 먼저 캐치 테이블링과 테이블링은 이제 상업적 공간이 중심인 반면 저희는 도서관이나 라운지 같은 비상업적 공간까지 포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줄서기 자체가 아니라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혼잡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웨이지인데 사용자가 직접 실시간 상황을 제보한다는 점에서 저희와 방식은 유사하지만 웨이지가 도로 상황을 다룬다면 저희는 장소별 혼잡도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당근마켓의 겨울 간식 지도인데요. 사용자 참여형 제보군은 유사하지만 당근이 그 가게가 거기 있는지 어떤 정보의 존재 여부를 다룬다면 저희는 정보의 휘발성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저희 서비스의 핵심 차별점은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입니다. 비상업적인 공간을 포괄하고, 그리고 정보의 신선도에 집중하며 장소별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다룬다. 캐치 테이블의 작은 버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서비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사용자가 혼잡도를 제보한 순간부터 다른 유저의 지도에 반영되기까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제보가 들어오면 스프링 부트에서 감지를 해서 바로 레디스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SSE로 연결된 클라이언트에 이제 레디스의 펍석 구조를 이용해서 알림을 다 보내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에 있는 혼잡도가 다 업데이트가 되고요. SSE는 단방향 통신이라 웹소켓보다는 좀 더 가볍고 이제 모바일 배터리 환경에서도 좀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B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PostgreSQL과 레디스 두 가지 구조를 활용하고요. 이러한 구조 위에서 이제 실시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모듈이 동작을 하는데, 첫째는 지오패싱 기반의 현장 인증 모듈입니다. 실제 그 장소에 있는 유저만 제보할 수 있도록 해서 허위 정보를 차단할 예정이고, 둘째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모듈인데 이제 SSE와 레디스 펍석 구조를 활용해서 변경된 혼잡도 정보가 모든 유저에게 지연 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했고요. 셋째는 데이터 신뢰도와 휘발성 관리 모듈인데 레디스 TTL로 오래된 정보를 파악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피어 리뷰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모듈입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앞서 말씀드린 세 모듈이 맞물리는 흐름으로 요약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지오패싱으로 현장을 검증하고 제보가 들어오면 레디스에 즉시 반영을 하고, 그리고 피어 리뷰로 신뢰도를 점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 인증, 즉시 반영, 신뢰도 검증, 이 세 가지 단계가 저희 서비스의 실시간성과 신뢰성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기술 스택과 현재 구현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는 S4와 구글맵 API, 그리고 상태 관리를 이용해서 주스탠드와 리액트 쿼리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고요. 백엔드는 스프링부트 기반으로 이제 SSE를 도입을 했고, 데이터는 레디스와 포스트그레스QL,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테이스와 그라파나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합들은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구성을 했다는 점이 있고요. 다음 구현 결과인데 이제 화형 가입하고 마이 페이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구현이 된 상태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 부분에 총 제보 횟수와 제보 이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확장 기능을 도입을 해서 이제 유저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관련된 기능들을 넣을 예정이고요. 이제 핵심 MVP는 혼잡도 제보 기능입니다. 왼쪽이 이제 지오펜싱 구형 밖에서 혼잡도를 제보했을 때 제보가 실패하는 화면이고, 오른쪽이 이제 제보가 성공해서 혼잡도 정보가 등록이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혼잡도가 반영이 돼서 지도에 있는 회색 마커가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눌러보면은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피어 리뷰 동의수 그리고 마지막 업데이트 시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백로그 기반으로 전체 개발 중 약 25%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4월 MVP 개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역할 분담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백엔드와 인프라, 제가 백엔드와 인프라, 정세현 팀원이 프론트엔드와 전반적인 UI UX를 담당을 했고, 그리고 김태현 팀원이 프로젝트 관리와 문서화를 담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영을 위해서 해결할 세 가지 핵심 과제인데요. 첫 번째는 초기 유저 확보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데이터가 쌓여야 가치가 생기는 구조라 데이터 없이는 서비스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추후에 출시 이후에 9월 축제나 시험기간 프로모션 같은 이벤트를 활용해서 유저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데이터 신뢰도인데, 초기에 제보자가 적을 때 단 한 명의 제보가 얼마나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가 저희 서비스의 기술적 도전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오패싱 외에 피어 리뷰 같은 추가 검증 방법을 계속해서 도입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상 체계인데, 왜 귀찮게 제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포인트 시스템이나 제보 랭킹 같은 좀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요소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은 이제 프로젝트 주제를 확정하는 기간이었고 4월은 이제 MVP 기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4월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MVP 기능 관련해서 안정화에 들어가고 5, 6월은 추가 확장 기능 개발을 한 뒤 9월에는 교내 축제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초기 사용자를 확보를 해보고 그리고 11월 졸업 전시회까지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때까지 팀 태정태세 팀장 김태호였고요. 케이스턴 디자인 프로젝트 지금 어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